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서 주택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폼의 비즈니스 할 거냐죠. 쉽게 말하면 Scorp, LLC 아니면 Sole Proprietor 개인업이죠. 사실 제가 한 4년 전에는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랑 얘기하는 게 좋고요. 또 각 폼마다 거기에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. 이런 것도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. 오늘은 제가 아직까지 좀 기억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. 어떤 것들이 저한테 가장 중요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. 해서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. 본인들 직접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또 전문 조언도 받으세요. 네, 첫 번째는 Scorp 하면은 세금 혜택이 가장 많죠. 자신의 인플로이를 보고 또 셀러리도 받고 또 디스트리뷰션 통해서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안 낼 수 있죠. 해서 상당히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세금 혜택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실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혼자서나 부부가 집 몇 개 렌트하면서 할 수준은 아니죠. 또 세금 혜택이 많은 만큼 IRS, 국세청이 잘 보고 있죠. 해서 저희처럼 집 몇 채 임대 놓는 사람들은 Scorp은 옆으로 빼놓고요. 이제는 LLC냐 아니면 Sole Proprietor 개인업이냐죠. 솔직히 LLC는 세금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여기도 세금 혜택이 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회계사님하고 자세히 얘기해 보시고요. 가장 큰 장점 두 개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. LLC는 별다른 엔티티를 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누가 다쳤거나 누가 법적으로 수했을 때 내 개인 재산은 못 건든다는 거죠.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LLC 주인이 비즈니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책임이 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텍스 어댓이 좀 작죠? 쉽게 말하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좀 작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? 1년에 4번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. 또 대부분 우리가 회계사님을 써야 되죠? 이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일도 상당히 많아요. 또 LLC를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집을 샀을 때 이 집들을 LLC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LLC 자체를 별도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상태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허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집주인이 몇 년간 들어가 사는 것이 양도세 혜택을 최고 많이 보죠. 나중에 이것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. 또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집들이 LLC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지죠. 가능은 해요. LLC에 있는 집을 다시 내 이름으로 뺄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해집니다.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LC를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이 집들은 하나의 호텔이나 모텔 같이 비즈니스 보기 때문에 집 보험을 들라고 하면은 커머셜 인슈런스를 들어야 됩니다. 이 커머셜 인슈런스가 개인 집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더 내야 돼요. 네, 이거 외에도 장단점이 상당히 많지만은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갈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해서 제 머리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Sole Proprietor 개인업이죠. 이 개인업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? 만약에 누가 우리를 고소해 들어오면은 내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지? 그렇죠. 만약에 뱅크럽을 당했다든지 누가 내 렌트 프로퍼티에서 다쳤다든지 해서 고소를 하면은 이것은 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노출되어 있죠. 보호막이 없죠. 자,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. 첫 번째는 뱅크럽. 사업하다 망한 거죠. 했을 때 은행 빚이다 뭐다 이것이 다 내 책임이 되죠. 제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모든 집을 현찰로 샀기 때문에 뱅크럽 가능성이 없죠. 또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은 적어도 50% 이상은 다운페이하고 집을 사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확률은 상당히 많이 줄죠. 자, 두 번째는 liability. 누가 다쳤거나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죠.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처럼 임대인들은 보호를 들어야 되고요. 또 저희 집주인은 landlord insurance, 집주인 보험을 따로 들게 돼 있죠. 해서 임대인들이 만약에 다친다고 하면 자기네 보험에서 해결하게 돼 있고요. 단 집 자체가 위험해서 다치면은 집 주인이 책임이고 또 랜드로드 인슈런스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죠.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은 실제 그런 데서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. 사실 더 큰 문제는 개인적입니다. 예를 든다고 하면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운전하다가 졸거나 뭐 해서 사고를 내서 누가 죽었거나 사지마비가 됐다 했을 때 문제가 커지죠. 자동차 보험에 당연히 커버해 주지만은 사지마비가 됐거나 뭐 하지마비가 됐을 때는 평생 그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 가지고는 모자릅니다. 이럴 때 개인 재산을 치고 들어오죠. 그래서 여기에 대책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. 첫 번째는 umbrella insurance. 예, 우산 보험이라고 하죠. 이것은 뭐냐면은 보통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이 라이빌리티가 한 50만 불까지는 커버를 해요. 한 6억 되는 거죠. 하지만 이거 모자라서 법적으로 제 개인 재산을 치고 들어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엄브렐라 인슈런스입니다. 이 엄브렐라 인슈런스는 거의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해요. 저희 집에 집 5채랑 차 2대 포함해서
1년에 249불밖에 안 합니다. 하고 라이빌리티 커버리지는 밀리언 달러까지 되죠. 100만 불입니다. 이러면 1년에 240불은 쓰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죠.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이에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망하면 큰일 납니다. 다시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. 또 두 번째는 버지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 안 합니다.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를 하나로 보지만 법적인 책임에서는 하나를 안 묶는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남편이 운전을 하다 어떤 사람은 추고 이 사람은 사지마비가 됐다 했을 때 저를 고소하고 들어왔을 때 부부 이름 같이 집을 사놨을 때는 제 재산 반만 보고 법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. 부부가 같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. 해서 반드시 집 사실 때는 부부 이름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. 또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.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 부부를 하나로 봐요. 책임만 같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가면 모든 재산은 자동적으로 아내한테 가게 돼 있죠. 근데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서 무조건 그렇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. 또 자세한 내용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랑 얘기하세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나는 재진 것도 없는데 벌써 IRS, 국세청 하면 깜짝 놀라죠? 내 개인업을 했을 때는 내가 직접 현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확률이 높죠.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게 되면은 모든 렌트비를 프로퍼티 매니저가 받고 그 돈은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은 현찰을 IRS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99을 하죠. 하기 때문에 수상한 짓만 안 하면 저희가 세무조사 받을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. 네,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했을 때 장단점도 상당히 많아요.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비디오 만들어 드릴 거고요. 다행히도 저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산 집들은 다 페어팩스에 있고 페어팩스에서는 집 5채까지는 특별 비즈니스 라이센스 없이 개인업으로 주택 임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LC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았고요. 저희는 개인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맞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인 조언도 받고 해서 결정 내리시고요. 저는 제 짧은 지식에 제가 왜 이것을 결정했고 왜 이것이 저한테 덕을 됐는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. 다음 영상에는 왜 돈까지 써가면서 프로퍼티 매니저 써야 되지?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그 후에는 집을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사고 또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샀을 때는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See you later.